네, 안녕하세요. 투모라이즈의 임정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탐구보고서를 쓰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탐구보고서는,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없이 간단하게 쓰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준, 역량을 평가받을 때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쓰는 탐구보고서일수록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개념적으로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탐구보고서를 쓰는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탐구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탐구 보고서를 쓴다. 사실 뭐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요구는 그 주제와 관련돼서 나보다 먼저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내가 공부해서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걸 보통 문헌 연구, 문헌 탐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한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부분을 직접 나의 힘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인문계열 쪽이나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그런 걸 조사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 방문 조사를 하거나 혹은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혹은 질적 연구라고 해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나름의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조사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연계열 쪽 전공에서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구는 문헌 연구가 있고 문헌 연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직접 조사하는 연구가 있고 실험해보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연구는 혹은 가장 기초가 되는 연구는 문헌 연구예요. 그래서 문헌 연구는 동일한 주제를 나보다 먼저 연구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한 다수의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쓸 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미 연구한 사람의 하나의 자료를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물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의견이 꼭 정확하다고 인정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의 생각과 B라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용은 같지만 그 주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문헌 연구를 할 때는 하나의 자료만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읽고 그 자료를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쓴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고서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 주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나만의 방식, 그룹 탐구 보고서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자, 우리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연구 결과물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죠. 대조해 볼 수도 있어요. 서로 무엇이 다른지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같은 것끼리 묶어보고 다른 것끼리 쪼개보고 이런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나름의 그 주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시야를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문헌 탐구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공정에 대한 사상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비교, 대조, 분류, 구분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공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매우 수준 높은 탐구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면 주제 탐구 발표 활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 지식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넓어진 지식을 내 삶의 어떤 문제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 관점을 공정에 대한 개념을 빗대어서 분석해 보자. 그래서 공정에 대한 A 철학자의 생각, 의견, B 철학자의 의견, C 철학자의 관점으로 그 어, 최저임금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는 공정일 수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공정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문제를 예, 풀어내보고 설명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탐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학에서도 이 친구가 공정에 대해 탐구했구나. 이 친구가 공정에 대해서 다양한 사상가들의 생각들을 비교 분석했구나. 이 친구가 현재 일어나는 어떤 최저임금제의 문제를 다양한 사상가의 공정의 관점으로 평가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봤구나. 세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실제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어떤 한 학생이 전공학과 탐색 보고서 대회에 제출했던 하나의 사례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업의 사회적 활동, 사회적 기여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장해서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ESG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nvironment, 환경, S, social, 친사회적 활동, G, governance,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렇게 사회와 환경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과연 그런 활동을 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냐,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실제로 ESG 경영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가. 근데 그걸 내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나보다 먼저 조사한 사람들의 결과를 읽고 내가 그것들을 이해해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ESG,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이 회계적 이익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돈을 못 버는데 장기적으로 돈을 번대요. 그래서 왜 그러지 봤더니 환경과 관련된 투자 활동은 초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즉 친환경 자재로 어떤 원자재를 바꾼 거나 혹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어떤 물질들을 저감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나온대요. 자, 이 친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돈이 들어가니까 환경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할 거 아니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솔루션을 제시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초기 투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대기업에서 이런 ESG 경영,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중소기업에게 어떤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해줘서 그런 친환경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기업과 대기업이 연결돼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ESG 경영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탐구 보고서를 정리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고민했던 사람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읽어보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한 후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또 궁금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해보거나 뭔가 추가적인 활동을 해본다면 훨씬 더 좋은 탐구 보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한다면 더 난이도 있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연습을 학교 활동에서 할 수 있고 그 활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서 여러분을 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제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구 보고서 쓰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문헌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기회가 된다면 조사 연구나 실험 연구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